복숭아가 혈당을 올린다고요? 잠깐만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숭아를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달콤하니까 당뇨에 안 좋을 거라고 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국내 내분비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과일별 혈당 반응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28에서 42 사이입니다. 수박은 72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시는 흰쌀밥은 86이고요. 복숭아가 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복숭아를 멀리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숭아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간과 위가 동시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건 잠시 뒤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시는 분들께도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숭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상당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아시느냐 모르시느냐에 따라서 올여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복숭아와 혈당의 진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핵심 효능,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과 최고의 궁합까지 20분만 함께 해주시면 올여름 복숭아를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법을 아시게 됩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복숭아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달잖아, 혈당 올라가잖아, 당뇨 있으면 과일은 줄여야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혈당 부하라는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혈당 지수가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라면 혈당 부하는 실제로 혈관에 들어오는 당분의 총량입니다. 속도가 빨라도 양이 적으면 괜찮다는 뜻이죠. 복숭아 한 개의 혈당 부하는 겨우 3에서 5 정도입니다. 흰쌀밥 한 공기의 혈당 부하가 33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한 개 드시는 것은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밥 한 공기가 복숭아 10개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립니다. 놀라시죠? 다른 과일과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나나의 혈당 부하는 12 정도입니다. 포도는 약 11입니다. 복숭아는 겨우 3에서 5입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서 복숭아가 혈당 부하가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걸 모르시고 복숭아만 피하시면서 바나나는 편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반대여야 합니다. 복숭아가 바나나보다 혈당에 훨씬 안전합니다. 이래도 복숭아를 피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복숭아가 혈당에 나쁘다는 오해가 퍼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문제는 복숭아 자체가 아니라 종류와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물컹물컹하게 잘 익은 황도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 복숭아 말입니다. 이런 복숭아는 과육이 너무 부드러워서 소화 흡수가 빨라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딱딱한 각설탕을 입에 넣으면 천천히 녹지만 설탕물은 단번에 흡수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복숭아도 설탕물처럼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삭한 백도나 천도복숭아는 다릅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식이섬유가 더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뭐냐면요. 우리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 브레이크입니다. 아삭한 복숭아의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우리가 종류만 잘 고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신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2025년 식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복숭아 과육의 폴리페놀 성분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늦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특정 효소가 탄수화물을 잘게 쪼갭니다. 쪼개는 속도가 빨라지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이 쪼개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를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복숭아 과육이
장내 미생물 균형까지 개선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 속에서 나쁜 균과 좋은 균의 비율이 좋아졌습니다. 나쁜 균이 줄고 좋은 균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합니다. 복숭아가 혈당에 직접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혈당 관리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아시면 복숭아가 다르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구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복숭아의 효능을 하나씩 따로 연구했습니다. 혈당은 혈당대로, 장 건강은 장 건강대로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복숭아가 혈당과 장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우리 몸은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장이 좋아지면 혈당도 좋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복숭아 한 개가 이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쁜 균과 좋은 균의 비율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복숭아를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시는 강복래 할머니, 올해 71살이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8년간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주가 사온 복숭아도 우리 할머니는 못 먹는다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영양상담을 통해 천도복숭아를 하루 한 개씩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뒤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변비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주와 함께 복숭아를 드시면서 웃으시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삭한 복숭아를 고르세요. 한 번에 1개, 주먹 크기 정도만 드세요. 식후 바로 드시지 말고 간식 시간에 따로 드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종류만 잘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뭘 먹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는 방법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면 보약이고 모르고 드시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똑똑하게 먹읍시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복숭아를 식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숭아의 시기, 섬유가 위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밥이나 반찬의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일종의 천연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식전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 직전이 아니라 30분 정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혈당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복숭아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효능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쉽게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점심만 지나면 기운이 확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에 밤새워 일해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칩니다. 첫 번째 효능은 피로 회복과 원기 보충입니다. 복숭아에는 수분이 89%나 들어있습니다. 복숭아 한 개의 종이컵 한 컵 가까운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구연산과 비타민류, 무기질까지 풍부합니다. 구연산이 뭐냐면요.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로를 돌려주는 윤활유 같은 성분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달리듯이 우리 몸에도 에너지를 만들 원료가 필요합니다. 구연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면 수분과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복숭아 한 개를 드시면 수분 보충과 에너지 충전이 동시에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젊은 시절에 우리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좀 챙길 때가 되었습니다. 비싼 보양식 드실 필요 없습니다. 국내 농업 분야 연구에서도 복숭아에 들어있는 펙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무더위에 대한 내성을 키워준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위에 덜 지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특히 복숭아에 들어있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나이 들면 이 성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음식으로 채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에서 택시를 모시는 이상덕 할아버지, 올해 65이십니다. 여름만 되면 오후에 기운이 쭉 빠져서 운전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에너지 음료를 드시다가 속이 쓰린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다 아내분의 권유로 복숭아를 점심 후 간식으로 바꿔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오후에 예전만큼 처지지 않는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복숭아의 수분과 구연산이 에너지 음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 겁니다. 무엇보다 속이 편하셨다고 합니다. 비싼 에너지 음료 대신 복숭아 한 개로 충분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건강하게 기운 차리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면역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환절기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보름씩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양학 분야 연구에서 복숭아의 풍부한 항산화, 비타민이 백혈구 생산을 촉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혈구가 뭐냐면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이 군인들이 출동해서 싸워줍니다. 복숭아의 항산화 비타민이 이 군인들을 더 많이 만들고 더 강하게 훈련시켜줍니다. 면역력을 잘 관리하시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비도 아끼시고 가족들 걱정도 덜어드리는 겁니다.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지시잖아요.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과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두 번째 효능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산화와 세포 보호 효과입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우리 주위에 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한 분쯤은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세포를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돌아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나쁜 산소입니다. 쇠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이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됩니다. 세포가 계속 손상되면 결국 암이 될 수도 있고 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폴리페놀이라고 불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녹방지제가 쇠를 보호하듯이 폴리페놀이 우리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해외 유명 대학 연구에서 유방암 세포에 복숭아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암세포의 성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실험실 단계이고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이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복숭아의 폴리페놀은 과육뿐만 아니라 씨앗 주변의 붉은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씨 가까이를 깔끔하게 발라드시면 그 부분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버리시면 아깝습니다. 잠깐, 여기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제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나오는 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숭아 진이라고 부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투명한 덩어리 말입니다. 거기서 추출한 다당류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험에서 이 성분이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간이라는 공장에 기름때가 끼지 않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간 건강이 중요합니다. 술을 안 드셔도 운동 부족이나 과식 때문에 지방간은 올 수 있거든요. 전북 전주에서 퇴직 후 텃밭을 가꾸시는 조원태 할아버지, 올해 69이십니다.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식단 조절을 시작하시면서 제철에 복숭아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물론 복숭아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6개월 뒤 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본인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에 회식도 많고 불규칙한 식사도 많으셨습니다. 간이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간을 쉬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거창한 건강식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철 과일 하나면 됩니다. 세 번째 효능입니다.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입니다.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세대 10명 중 6분 가까이가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위험군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즐기시면 나트륨이 체내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습니다. 칼륨은 이 물때를 씻어내는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 한 개에 칼륨이 약 19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복숭아 2개만 드셔도 성인 권장량의 8%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평균의 1.5배가 넘습니다. 김치, 된장, 젓갈 같은 우리 전통 음식이 맛은 좋지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숭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나트륨도 빼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뼈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골다공증이 걱정되시잖아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봐 무서우시죠? 해외 의과대학 연구에서 복숭아의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뼈를 갉아먹는 나쁜 세포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혈압, 혈관, 뼈까지 한꺼번에 챙겨주는 과일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시는데 이때 칼슘만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뼈를 지키려면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를 부수는 세포의 활동도 함께 억제해야 합니다.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로 드시고 뼈 보호는 복숭아로 챙기시면 서로 보완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걷기 운동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걸으시면서 복숭아 한 개씩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조합이 됩니다. 비싼 보충제 대신 걷기와 복숭아, 이 두 가지면 됩니다. 네 번째 효능입니다. 이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정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장 건강과 수면의 연결고리입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 속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유익균이 뭐냐면요. 우리 장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세균입니다. 정원에 비료를 주면 꽃이 잘 피듯이 팩틴을 주면 유익균이 잘 자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3% 정도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아시죠?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 유익균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세로토닌이 뭐냐면요.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의 거의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복숭아의 팩틴이 장 속 유익균을 키우고 유익균이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이 밤의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장이 건강해야 잠도 잘 온다는 뜻입니다. 2024년 네이처 자매지인 국제미생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이 멜라토닌 생성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복숭아가 장과 수면을 동시에 챙겨줄 수 있는 과일인 겁니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홀로 지내시는 한정임 할머니, 올해 74시십니다. 3년 전부터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시고 악순환이 계속되셨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이웃이 가져다준 복숭아를 저녁 식사 후 하나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밤에 한 번만 깨시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다고요. 물론 복숭아 하나로 불면증이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심한 불면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밤에 뒤척이시는 분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복숭아 한 개를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잘 익은 복숭아보다는 살짝 아삭한 복숭아가 좋습니다. 아삭한 복숭아의 팩틴,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거든요. 우리 장이 이 팩틴을 소화하면서 유익균이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유익균이 활발해야 세로토닌도 잘 만들어지고 결국 수면 호르몬도 잘 나옵니다.
복숭아 한 개가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숭아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뭐냐면요.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천연 안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마그네슘 덕분에 편안하게 풀어집니다. 장 건강 경로와 마그네슘 경로, 두 가지 길로 수면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복숭아의 4가지 핵심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피로 회복, 세포 보호와 간 건강, 혈압과 뼈 건강, 장 건강과 수면까지 하나의 과일에 이 모든 효능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숭아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사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효능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건 복숭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궁합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이 음식에 저 음식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혜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 드시고 나서 배가 아프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신 적이 있다면 그건 복숭아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드신 음식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신 직후에 복숭아를 드시는 것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잔뜩 드시고 바로 후식으로 복숭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기름진 고기는 소화하는 데 4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립니다. 우리 위장이라는 공장이 풀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숭아까지 넣으면 공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기 드신 후 최소 30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둘째, 주의할 조합입니다. 평소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시거나 가스가 차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거의 8분이 유당을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일반 우유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유 대신 발효 유제품을 선택하시면 이 문제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조심할 조합입니다. 식초가 들어간 음식이나 커피를 드신 바로 직후에 복숭아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30분 정도 간격을 두시면 해결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만 드셔보시고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괜찮으시면 그때부터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참, 한 가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숭아를 잘라서 설탕에 절여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시면 혈당 부하가 확 올라갑니다. 복숭아 자체가 이미 달콤하니까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그냥 깨끗이 씻어서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복숭아의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 식단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세요.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숭아를 드시고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신 적이 있으시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복숭아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을 위해 먹는 건데 오히려 몸에 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확 올라가는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궁합입니다.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까 일반 유제품은 주의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다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상당 부분 분해됩니다. 그래서 우유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비타민유와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거트의 유산균이 복숭아의 팩틴을 먹이 삼아 더 잘 자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 건강과 수면 호르몬 이야기가 여기서도 연결되는 겁니다. 비용도 부담이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복숭아를 작게 잘라서 올리시면 됩니다. 꿀을 살짝 넣으셔도 좋습니다. 3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밥 차리기 귀찮으신 날, 이걸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영양은 더 풍부하고 소화도 편합니다. 특히 아침에 식욕이 없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시원하게 드시면 입맛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궁합입니다. 아몬드입니다.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과 아몬드의 비타민 E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경비원에 비유하면 한 명은 정문을 지키고 한 명은 후문을 지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우리 몸의 세포를 더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드실 때 아몬드 5알에서 10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간식 한 번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몬드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복숭아의 펙틴과 함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복숭아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퇴직 후 등산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황영숙 할머니, 올해 70이십니다. 골다공증 초기 판정을 받으시고 간식으로 복숭아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등산 동호회 친구분들이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랍니다.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까지 늦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제철 과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합입니다.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식물성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겨우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복숭아가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항산화, 비타민이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열쇠와 자물쇠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철분이 자물쇠가 잠긴 방 안에 있습니다. 복숭아의 비타민이 그 자물쇠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식사 때 시금치 반찬을 드시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평소 어지러우신 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젊을 때 출산과 수유로 철분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철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시금치와 복숭아의 조합은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점심에 시금치 된장국 드시고 후식으로 복숭아 1개 드시면 됩니다. 별도로 철분제를 사드시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속도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껍질 이야기입니다. 농약이 걱정돼서 깎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2.7배 이상 더 풍부합니다. 게다가 남미 한 대학교의 실험에서 신선한 복숭아 껍질이 간과 신장 조직에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조림이나 가공된 복숭아보다 신선한 껍질의 보호 효과가 훨씬 높았습니다. 간과 콩팥 건강까지 챙겨주는 겁니다.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씻으시면 잔류 농약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다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꼭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복숭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복숭아 고르실 때 3가지를 보세요. 꼭지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고 향기가 진한 것이 잘 익은 겁니다. 색깔이 고르고 흠집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크기보다 무게가 중요합니다. 같은 크기라면 묵직한 게 수분이 많고 과육이 단단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셨죠. 향기가 좋으면 맛도 좋습니다. 역시 우리 세대의 지혜가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요. 유기농 복숭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반 복숭아도 흐르는 물에 잘 씻으시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유기농이 좋기는 하지만 가격이 2~3배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비싼 유기농 복숭아 1개 드시는 것보다 매일 일반 복숭아 1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보관법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덜 익은 복숭아는 실온에 두세요. 냉장고에 절대 넣지 마십시오. 복숭아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으면서 점점 익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복숭아를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세대의 생활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겁니다. 원하시는 만큼 익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세요.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 놓으시면 향기가 살아나고 단맛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국내 식품연구에서 냉동 복숭아의 비타민유와 폴리페놀 함량이 신선한 것의 87% 이상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한입 크기로 잘라 밀봉 용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냉동실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의 맛을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해동하실 때는 자연 해동보다 반쯤 얼어있는 상태에서 드시는 게 식감이 더 좋습니다. 아삭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얼린 복숭아를 그릭 요거트에 올려 드시면 여름 디저트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도 아이스크림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딱입니다. 얼린 복숭아를 물에 넣어 얼음 대신 쓰셔도 좋습니다. 냉장 복숭아를 갈아서 샤베트처럼 드실 수도 있습니다. 믹서기에 얼린 복숭아와 요거트를 넣고 갈면 건강한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손주들 놀러 오시면 만들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건강한 간식,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우리 세대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습관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혈당의 진실부터 효능, 나쁜 조합, 좋은 궁합, 보관법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복숭아의 혈당 부하는 밥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아삭한 복숭아를 골라 하루 1개씩 드시면 당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오히려 탄수화물 분해를 늦춰주기까지 합니다. 둘, 기름진 음식 직후에는 30분 이상 기다리세요. 우유가 불편하신 분은 그릭 요거트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그릭 요거트, 아몬드, 시금치가 복숭아의 최고 궁합입니다. 셋, 복숭아의 팩틴이 장 건강을 챙기고 수면 호르몬 생성까지 도와줍니다. 껍질째 드시면 간과 콩팥 보호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칼륨 섭취를 주의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복숭아 한 봉지만 사오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가족 먹여 살리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신나게 놀아주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복숭아 한 입에 건강까지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가족 중에 당뇨 걱정하시는 분께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